경북 구미에 있는 유리 가공 공장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질소가스가 새나가면서 이 사고로 통조했던 화학물질은 현재 4명으로 의식 불명 상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며 화학사고, 한 번 터졌다면 인간의 삶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고입니다. 국내 화학산업은 세계 5위 수준으로 국가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화학사고는 매년 증가하며 종사자는 물론 지역 주민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현실인데요. 여러분,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불산으로 공장 작업장에서 불산을 공급하던 20톤 탱크로리가 터지면서 새어나온 겁니다. 순식간에 인근 지역으로 퍼진 유독가스로 공단 일대가 화학전을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0톤의 불산가스 누출,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연 인원 수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불산가스와 관련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과 더불어 총 54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죠. 이 당시 미흡한 사고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사전 예방과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현장에서 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과 함께 화학사고 발생 시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행동수칙, 기본 응급조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학사고가 뭔지 정확히 한번 짚어볼까요?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누출되어 발생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때 응급처치, 즉 사고 현장에서부터 환자에게 긴급히 실시되는 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환자의 생명 구조는 물론 상해의 악화 방지와 합병증을 최소화합니다. 처치 후의 환자의 회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특히 화학사고 시의 응급처치는 일반 응급처치와 다르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은 인체에 어떤 경로로 노출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로는 피부를 통한 손상이 있습니다. 자극성이 있는 물질 중 산과 알칼리와 같은 부식성 물질이 피부나 눈에 직접 접촉되었을 경우 화상이 발생합니다. 심각한 경우 전신 증상이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흡입에 의한 중독입니다. 일산화탄소, 염소가스 등 기체 형태의 화학물질을 흡입하면 저산소증, 기도 폐쇄와 같은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섭취한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다면 구토를 유도하여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산, 알칼리, 석유화학 제품 등은 구토를 유발하면 2차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을 최소화하여 병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대형 화학사고는 공장에서 배관 폭발, 가스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불산을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이네. 누출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각별히 조심히 다루어야 해. 반장님! 1번 대관이 열렸어요! 철수 씨, 이봐, 정신 차려! 철수 씨, 내 말 들려?
현장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환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피부와 의복이 오염되었다면 구조자에게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치하기 전에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현장이 오염된 경우에는 먼저 환자에게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2차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으면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과 심장박동이 유지되도록 조치합니다. 환자의 호흡, 심장박동수가 안정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시에는 환자와 현장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함께 살펴본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에서도 일부 소방관들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출동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대기 중에 확산된 유해가스로 인해 구조대원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자를 구조하는 동안 환자를 접촉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2차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조대원은 화학사고 시 현장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화학사고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서 각각의 노출 경로에 따른 처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노출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각각의 처치법에 대해서 모두 대응법 숙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약 15분 이상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세척해준 다음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한 다음 많은 양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정도 세척한 후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이때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하되 노출 환자가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였으면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은 피하고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호흡이 유지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환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섭취한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다면 구토를 유도하여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산, 알칼리, 석유 화학 제품 등은 구토를 유발하면 2차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을 최소화하여 병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 현장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사고 현장 안전 담당자 여러분, 각자의 임무와 역할이 몸에 배도록 평소에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법, 안전한 작업 환경, 행복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